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낮아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로시설이 한인타운에 들어섰습니다.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10번 프리웨이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 곰이 출몰했다는 보고가 접수돼 인근 학교의 야외 활동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낮아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0.3%, 1년 전 대비로는 3.4%를 기록했습니다. 3월 상승률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첫 하락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 올라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4월 소매 판매도 3월 수준에 머물면서 강했던 소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추가 금리 인상을 우려했던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S&P 500 지수가 5,300선을 넘어서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물가 상승률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We don't know for sure, and that tells me we probably need to sit here for a while longer until we figure out where underlying inflation is headed before we jump to any conclusions. EU는 유로존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인하 시점의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은 전국에서 69%,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50%가량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문제는 이중 상당수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지출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어 장벽에 따라 타인종 대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Public housing application to book appointment in healthcare, they simply cannot navigate in this system like they used to because they have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nd as I mentioned, because there are just not enough Korean-speaking staff in all those vital services area, so this is really having an impact on their quality of retirement life. 한인 시니어들의 96%는 이민자로 조사됐는데 65세 이상 한인의 81% 상당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주도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 재단은 7개의 주요 도시에서 819명의 한인 시니어들을 설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분들의 필요가 뭔지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런 스토리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셔널 서베이를 커미션했어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각 지역 커뮤니티 단체와 협업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고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로시설이
한인타운에 들어섭니다. 건물주와 센터,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합심해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놀맨디와 오가에 위치한 교회 건물. 1920년대 지어진 이곳은 지난 2010년대 한인 개발회사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인수했습니다. 이후 옆 주차장 부지는 신규 주거용 건물로 개발됐지만 교회 건물은 100년 넘은 사적지로 지정돼 재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 큰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졌고 그렇게 건물은 7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그랬던 건물이 올해 초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윌셔 플레이스 지역에 있던 윌셔 양로보건센터가 새롭게 이 교회 건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니어들을 위한 양로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실은 양로보건센터는 최대 규모의 시설을 확보를 했고 제이미슨은 좀 좋은 테넌트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시츄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윌셔 양로보건센터는 수용 인원과 면적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내 300여 개의 양로시설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 시설에서 200명이었던 정원은 400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대 등록 인원수 역시 60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KYCC와 한인타운 관할 지역 정치인들도 제이미슨과 윌셔 양로보건센터 측의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곳 코리아타운에 새롭게 탄생된 윌셔 양로보건센터는 규모가 넘버1입니다. 가장 크고요. 특히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저희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한인단체와 지역정치 보좌관, 자원봉사자와 한인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센터 측은 현재 늘어난 만큼의 추가 정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커진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시니어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2명의 미군 병사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고향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된 당시 17살의 토마스 스미스 병사의 유해가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병사는 1950년 여름 제24보병사단 제3공병전투대 소속으로 부대가 진주 지역에서 방어작전에 참가했을 때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당국은 스미스 병사가 전쟁 포로였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확인된 두 번째 병사는 육군 제2보병사단 제9연대 중박격포 중대 소속의 리차드 셀루버 상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셀루버 상병 역시 같은 해 낙동강 인근에서 전투작전을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그해 겨울 한반도의 한 마을 근처에서 두 유해가 발견됐는데 바로 스미스와 셀루버 병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X-5077 탕곡, X0348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약 3년 후인 1953년 12월 31일 두 사람 모두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신원 미상으로 안장됐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유해를 분석하기 위해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실험실로 보냈고 최근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스미스 병사는 자신의 고향인 미시건주 그랜트에, 셀루버 상병은 일리노이주 럭퍼스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450명 이상의 미국인 유해가 신원 확인 후 가족들에게 송환됐지만 아직도 7,000명 이상의 미군이 실종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중 수백 구의 유해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가능한 많은 전사한 병사들이 군의 명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10번 프리웨이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웨이모는 프리웨이를 달릴 수 없는데요. 사고 당시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10번 프리웨이 번디 드라이브 인근에서 웨이모가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웨이모 차량은 과속으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웨이모는 자율주행 상태가 아닌
운전석에 누군가 직접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웨이모는 최고 시속 65마일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돼 있지만 사고 순간 속도는 86마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웨이모는 고속도로 주행이 아닌 로컬 도로만 운행됩니다. CHP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웨이모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인 현직 총리가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슬로바키아 중부 도시 한들로바, 현지 시각 15일 이곳을 찾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 남성이 품에서 총을 꺼내듭니다. 이어진 5발의 총성,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총격범을 제압합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총리는 3시간 넘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암살 기도로 규정하고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슬로바키아 유명 시인 유라즈 신툴라라고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에 힘입어 3번째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과 인접국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가장 소중한 공동선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친러 성향의 피초 총리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달엔 공영방송사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해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김계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인 활동을 거의 미친 것처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이 아닌 반칙을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는 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차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중국 방문은 집권 5기 시작 후 첫 해외 일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은 하얼빈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中俄互为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两国关系持续健康稳定发展，两国领导人保持密切交往。 푸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도 수락했습니다. 이번 방중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까지 성사된다면 북중러 연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북한이 항공기와 드론 등으로 기습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군의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폭발물을 탑재한 무인기로 뒤덮인 하늘. 첨단 무기를 활용한 공중기습은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드론과 탄도탄 도발 등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규모로 몰려오는 북한의 비행체와 탄도미사일의 항적을 우리 군이 탐지해내자 즉시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육해공 해병대 합동작전으로 이뤄진 이번 훈련에는 F-35A, KF-16 등 전투기 3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공군은 하마스식 기습공격, 이란, 이스라엘 간 공중폭격 등 최근 공중 도발 사례를 분석해 모든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입니다. 날아드는 공격체를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사격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발사 승인. 발사 승인. 오픈 파이어 설정 끝. 유효탄 발사 15초 전. 3, 2, 1. 해군 발사. 해군 함정 10여 척과 육군 공격 헬기, 공군 전투기 등도 투입됐습니다.
우리 함정에서 쏜 유도탄 해성은 바다 위 표적을 겨냥한 훈련에서 정밀도를 과시했고 해군과 해룡 등 국산 유도 무기들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즉각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이 훈련해 왔습니다. 이번 유도탄 표적 명중은 이러한 훈련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군은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합동 방어 훈련으로 전투 체계 성능과 정군 합동 운용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뉴저지에 곰이 출몰했다는 보고가 접수돼 지역 교육부는 예방 조치로 인근 학교의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사우스 오렌지 지역 경찰이 손돈 스트리트과 월튼 애비뉴에서 곰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에는 과거에도 곰 목격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몽클레어, 베로나, 리빙스턴, 웨스트 오렌지, 블룸필드, 어빙턴, 메이플우드, 로즐랜드, 밀번 등에서 곰 목격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곰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고 무리를 지어 곰을 향해 천천히 뒤로 물러나라고 조언하며 주민들은 곰의 현재 행방을 목격하면 사우스 오렌지 경찰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스 오렌지 메이플우드 교육부 행정관들은 모든 학교의 쉬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야외 활동을 취소했다고 뉴저지 어드밴스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흑곰은 뉴저지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로 주의 자연유산이며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뉴저지의 흑곰 개체 수는 1980년대부터 북서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남쪽과 동쪽으로 증가하고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모두에서 곰 목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곰은 쓰레기 냄새로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곰 출몰 지역에서 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흑곰이 쓰레기 더미에 침입하거나 사람들의 먹거리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내버려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피자헛이 지난 4월 배달원 1,200여 명을 해고하거나 다른 파트로 옮기고 배달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을 $16에서 $20로 25% 인상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엑스칼리버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 배달 운전자 7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7만 7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9.08인 웨스트 헐리우드의 지난달 실업률은 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고용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코벨과 KFC 등은 드라이브스루 주문 등 각종 서비스에서 AI가 고객과 소통해 주문을 받는 기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 주문부터 직원 교육 등 매장 관리에도 AI를 접목할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인명구조 요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은 대부분 남미 출신으로 훌륭한 수영 선수들이라며 뉴욕시 인명구조요원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여름철 수영장 및 해변 인명구조요원 배치에 있어 인명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망명 신청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가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수영 시즌이 시작되면서 해변과 수영장에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기 시작한다며 일자리 부족 사태를 위해 망명 신청자에게 취업 허가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는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앤 윌리엄스 아이솜 뉴욕시 보건복지부 시장은 뉴욕시 내에 19만 7,1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있으며 5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인명구조요원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고용을 할 수가 없다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요식업 및 간호사 또한 일자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임명구조 요원은 364명이었으며 올해는 56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임명구조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명구조요원의 최소 연령을 16세에서 15세로 낮추는 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산타클라라 시의회 초청 아태 문화의 달 행사에는 김일현 한국전통무용 아카데미 원장의 화관물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 무용이 선보였습니다. 시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화려한 색의 한복과 어울린 아름다운 몸짓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로 아태계가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각 시나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리사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은 이날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장과 산타클라라 한미 시니어 봉사회에 축하패를 전했습니다. 한인회와 한미 시니어 봉사회는 미국 내 아태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이날 행사에서 한인사회의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시정부에 자세히 알렸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